오늘은 실제 사례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밑트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나운 눈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이 사실 개선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눈을 전체적으로 좀 또렷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었는데요. 눈 앞머리 쪽을 보시면 앞머리가 막힘없이 트여 있는 건 맞습니다만 눈 앞머리를 이루고 있는 각도가 상당히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눈매가 자칫 잘못하면 날카롭고 사나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눈의 가로 길이는 이미 충분하신 편이시기 때문에 수술의 목표는 전체적인 눈의 모양을 둥근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도 라인의 앞머리가 잘 보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둥글게 해주고 또 밑트임을 같이 해주어서 눈 뒤쪽을 좀 넓혀주게 되는데요. 2포인트 정도 잡아서 둥근 느낌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눈매가 전보다는 더 또렷해졌다고 할 수 있고 눈매가 전체적으로 둥그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나운 눈매를 고정하기 위해서 눈꼬리를 내릴 경우에 강하게 고정한 실 때문에 눈웃음도 어렵고 인상이 굉장히 어색해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밑트임 수술은 눈꺼풀의 형태를 이루는 연골인 건판을 아래 눈꺼풀의 다른 조직에 걸어서 눈꺼풀을 아래 그리고 안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주는 수술인데요. 이때 건판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눈꺼풀에서 비교적 단단한 조직에 걸어주어야 건판이 잘 내려올 수 있고 또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막에 거는 방법이 있고 골막에 거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근막에 걸어주는 경우는 과하게 내리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한계가 있는 반면에 고정이 상대적으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눈웃음이 어렵고 인상이 어색해질 가능성이 조금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골막 고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월한 편이지만 질문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구조물이 같은 레벨에 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수술을 하여도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골막 고정을 하는 것과 같은 강한 고정의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막 고정한 것 같은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잘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술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로폭 확장 케이스인데요. 눈이 작으신 편은 아니신데 눈동자의 앞뒤 흰자의 비율도 좋으신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눈동자의 뒷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세로폭의 확장을 원하신 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교정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포인트만 고정하게 된다면 자칫 찝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포인트 정도 고정해서 찝히는 느낌이 없이 확장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눈매의 기울기가 낮으신 편이기 때문에 끝부분을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자칫 울상이 되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시게 되면 세로폭이 충분히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랫눈꺼풀의 라인을 보시면 특히 눈동자를 지날 때 약간 아래로 꺾이면서 뒤가 많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배간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눈동자의 뒷부분이 좁다고 생각을 하셔서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셨고 눈동자와 아랫눈꺼풀이 만나는 부분이 약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고 어느 정도 삼배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눈동자 바로 아래에서 굴곡을 주는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삼배간이 더 심해져서 어색해 보이고 사나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선 케이스와는 반대로 눈동자의 끝부분 위주로 확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아래 눈꺼풀을 보시면 기존에는 약간 올라간 듯한 일자의 눈매를 가지고 계셨더라면 뒷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약간의 굴곡을 더해서 자연스러운 S라인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배간은 연예인 관상이라고 불릴 만큼 매력적이잖아요. 네. 밑트임을 일부러 삼배간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은 없나요? 삼배간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직접적으로 삼배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해주신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세 번째 케이스 환자분처럼 아래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삼배간이 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교정량을 조금 적게 해서 약간의 삼배간이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량을 조금 많이 해서 삼배간이 생기는 경우라면 수술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배간이 가질 수 있는 단점들, 이제 눈매가 사납고 매서워질 뿐만 아니라 표정 변화할 때마다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밑트임 재수술 케이스인데요. 이전에 밑트임 수술을 한번 하셨지만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어서 재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재수술이라고 해도 수술식이 첫 번째 수술과 크게 다르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기존에는 좀 라인이 약간 밋밋한 직선에 가까웠다고 하면 수술 후 모습은 살짝 굴곡은 라인으로 이런 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눈매가 조금 약간 순해지는 면도 있지만 끝부분은 오히려 강조되어서 조금 더 또렷한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미트임 경우에 재수술 케이스가 많은 편이에요? 종종 있는데요. 미트임은 어떻게 보면 눈매 교정을 아랫눈꺼풀에 해주는 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험상 실에 의한 고정이 되는 정도가 윗눈꺼풀보다는 조금 더 의존적인 것 같아서 실만 풀면 바로 미트임이 풀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이 좀 약해지면서 최초 교정량보다 조금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편이고요. 수술할 때 어느 정도 돌아올 것을 좀 감안해서 교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내린 교정량보다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트임 재수술 없이 첫 수술만에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교정을 원인으로 내원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조금 교정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만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조직기를 이제 걸어주어야만 교정량도 좋고 유지가 잘 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직에 걸어주게 되면 교정량도 좋지 않고 유지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수술한다면 재수술할 필요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살짝 과교정하는 경향이 있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적정선을 잘 지켜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 직후에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트임 수술 케이스별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상담 오시면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